다른 제 보유자금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융자를 잘 받아서 잔금을 잘 치고 소유권을 가지고 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익률에 대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융자 받을 당시에 내 돈이 얼마 들어갔고 융자 얼마 받았을 때 금리는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 고정금리로 몇 년간 거치를 두고 향후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겠다, 그 조건으로 융자를 받으셨다면 내 자본이 얼마 묶였고 융자에 대한 원리자가 얼마 나오는가 판단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월세를 놓았을 때, 임대를 놓았을 때 임대료로 받는, 월세로 받는 돈이, 그 금액이 제가 융자받은 그 금액에 대한 이자, 월이자를 대체하고도 얼마나 남는가 판단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월세는 30만 원 받는데 제가 받은 융자가 50만 원 나온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향후 지금 현재 내가 낙찰받은 가격은 1억인데 시간이 지나서 2년 이후에는 얼마나 오를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니까 내가 투자한 지역에는 향후 앞으로 공급량도 있긴 하지만 그 공급량보다 인구 유입량이 더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 있고, 그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관광 상품을 만들고 있다거나, 혹은 무언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예전에는 녹지 공간이었던 곳을 주거용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예측하고 있다거나, 그리고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많아지니까 고속도로를 예정하고 있다거나 지하철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그곳이 당연히 오르겠죠. 그럼 향후 미래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1억을 주고 사긴 했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 그러면 계획 세웠던 역사라든가 인터체인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언제쯤 완공되는지는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추론은 못하지만 대략 몇 년도, 뭐 상반기, 하반기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때쯤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까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예상을 해보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최인근에 있는 유사한 곳이 그렇게 개발됐을 때 얼마나 갭 차이가 났는가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도권 인접거리에서 지금 현재 북쪽 방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소외받던 도시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집가가 상승할 확률이 되게 높고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북 평화협정 때문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싸고 사람들이 안 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북측과 어느 정도의 좀 평화 모드가 돌아오면서 서로 왕래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향후에는 그럼 개성공단이나 이런 곳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희 나라 남한 분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성 쪽을 통해서 교통, 철로가 좋아지면서 그쪽으로 무역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수도권 인근 언저리에 있는 북쪽에 있던 소외받던 도시들은 좀 상승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계획 속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 그것은 차라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로또 복권 사시는 게 좋아요. 로또 복권이 확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묻지마식 투자로 돈을 벌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혹은 누가 돈 버니까 저 사람 쫓아서 투자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수익은 낼 수 없습니다. 되려 손실이 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진행하든 간에 계획은 필수고요. 그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에 맞게끔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럼 그 계획을 세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려면 그에 따른 정보들을 수집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정보화 사회가 된 거는 확실합니다. 집 안에서 주부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어디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온라인 매장에서 핸드폰으로 주문하거나 노트북으로 주문을 하면 2, 3일 후면 집에 도착을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이죠. 요즘에 장도 홈플러스에서 내가 어떠한 장보겠다 하면 배달을 딱 해주는 시스템이죠. 현장 가서 물건이 좋나 안 좋나 이런 거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예전에는 해외에 있는 물건을 무역상을 통해서 샀지 제가 직접 직구를 해봤던 적은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직구 시스템이 좋아져서 해외 어디에서 파는 물건이든 제가 구매를 하게 되면 집 앞에까지 택배 기사가 갖다 주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 부동산은 뭐니 해도 발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요. 발품 팔기 전에 손품과 눈품을 팔아서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최대한 수집을 해서 판단하고 발품을 나가는 거지, 이 정보를 취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품을 나간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보를 수집해 봤을 때는 투자하지 말아야 될 물건들도 나타나거든요. 그럼 굳이 발품을 팔러 갈 필요는 없었던 물건이죠.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그러한 계획 속에서 투자되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죠.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아파트를 한 3개 정도 투자를 해서 매도를 해보니까 한 4년이 걸렸고 그 4년 동안 내가 아파트 한 채당 수익이 3천만 원씩 났어. 그래서 3개를 팔았더니 9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났다. 이제 나는 주거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니까 이제 토지나 상가나 공장이나 창고나 이런 쪽으로 전향을 좀 해볼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부동산에 대한 종목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보다는 어렵긴 하지만 토지라면 저희가 매입하는 목적은 이런 거죠. 경매나 공매로 토지를 매입하는데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경매나 공매로 토지를 매입한다면 개발이 가능한 땅을 찾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부여하면 더 좋겠죠. 남들 눈에는 개발이 전혀 안 된다고 보여져서 패스지만 저에게는 개발이 될 만한 여지를 찾았다면 굉장히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개발이 되는 땅을 찾았습니다. 이 땅은 도로에 붙은 땅이에요. 그래서 맹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맹지란 개념을 다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로에 붙은 땅이 아니라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 가능하다 이런 논리에서 벗어나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생각해보면 공장이 있다면 공장을 드나드는 진입로가 폭 2m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공장을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죠. 도로 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사이즈가 큰 부동산을 개발을 한다. 건축행위를 하겠다. 혹은 업종에 따라서 도로에 대한 조건들이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가감속도로, 도로 연결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까지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자면 좀 길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초보자들한테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초보자들이 실수하지 않으려면 내용들을 좀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냥 이론적인 공부보다는 실무적인 공부를 최대한 습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 잘 돼 있잖아요. 저도 지금 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겠지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을 쭉 해서 보다 보면 어느 정도의 부동산 반박사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한 내용들 중에서 틀린 내용도 있고 맞는 내용도 있으니까 옥석은 여러분들이 잘 가리셔야 될 거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했다면 해당 지자체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모든 부동산에 대한 뭐 행위라든가 인허가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편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있냐, 내가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냐를 따져보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예요. 그렇지만 요 논리만 가지고 투자하기보다는 법조항을 내가 좀 더 이해를 하고 어느 지자체는 조례에서 어떻게 정해서 이 도시는 되고 이 도시는 똑같은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이 도시는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알아가는 습관을 들이자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러한 설명을 안 드리면 부동산 초보자들이 처음 주거용에서 탈피돼서 상업용 건물이나 공장이나 토지로 전향할 때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거나 혹은 개미지옥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두서없게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초보자들이 겪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부동산 투자 주거용을 하겠다, 그중에 아파트를 하겠다 생각하신다면 교통 따라가시면 됩니다. 지하철이 어디 생기는가, 인터체인지가 어디 생기는가 보셔서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탈피돼서 토지나 상가나 아니면 공장이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해보겠다. 그러면은 좀 더 깊은 내공을 쌓으시기 위해서 정보를 좀 수집하시고 그에 따른 법률상의 공부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추천을 드리는 거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웠다면 투자 수익률을 하기 위한 수익률 분석표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내가 해당 부동산을 정보도 다 수집했고 수익률표도 만들어 보니까 이거는 되게 좋은 물건이야 라고 판단이 됐다면 현장을 나가실 때 임장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서 나는 현장에 나가면 어떠한 걸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거용 아파트를 산다면 그 주거용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기준이 있겠죠. 지금 젊은 여성들, 어린 아이들, 미취학 아동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라면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을 제가 대략 예측해 보건대 대형 쇼핑몰이 있는 곳, 혹은 백화점, 마트, 그리고 소아과가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도보로다가 단기에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미용실, 아이들의 학군 또한 볼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최인접거리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비싸지겠죠. 연령층이 낮다면. 그렇죠? 반대로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령화 시대니까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면 인근의 한의원이라던가 요양병원, 정형외과, 치과, 그죠? 그리고 공원, 산책할 수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이 많은 것을 선호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대가 분류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도시들이 생기면 연령대가 예전에는 50대 이상들이 그쪽으로 이주 계획을 많이 세웠다면, 왜냐하면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돈이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젊은 층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트렌드에 맞게 따라가는 것도 되게 현명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임장 체크리스트를 그렇게 만들어서 해당 부동산에 맞게, 토지라면 뭐 토지는 개발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겠죠. 도로 폭이 어때서, 여기는 뭐 막다른 도로라서 몇 미터 도로가 필요한데 몇 미터밖에 안 되니까 이 도로를 내가 확장을 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건축선 후퇴를 통해서 내 건축 개발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야지 그냥 핸드폰 하나 들고 경매 정보지 하나 들고 현장 가서 딱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수업 강의할 때도 이야기하지만 현장 나가보면 딱 동일해요. 현장 나가보면 경매 정보지, 예를 들자면 이런 종이 하나 들고선 건물 위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분들은 다 부동산 하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경매 정보지 들고 해당 건물 쳐다보면 뭐 답이 나옵니까? 답 없습니다. 현장에
즉각적으로 들어가서 남들이 조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투입돼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자라던가 혹은 이해관계인들을 만나서 정보를 수집을 해야지, 거기에서 밖에만 보고 들어가기 무서워서 빙빙 옆으로 돌 거라면 부동산 투자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이니까 떨리고 긴장도 되고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행하는 행위가 뭐냐면 외관만 보고 오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진다. 아파트가 경매 나왔다면 현관에서 호출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호출도 한번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위안을 삼죠. 그래도 몇 층에 보니까 베란다에 빨래는 걸려 있더라.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거는 확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람이 안 살면서 빨래가 널려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뭐 1, 200만 원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몇 천에서 몇 억까지 투자가 되는 게임이니까 해당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행동을 취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렇게 현장을 다녀오고 나면 입찰 계획을 세워서 뭐 낙찰 금액을 판단해야 되겠죠. 입찰을 내가 얼마 하면 낙찰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 그러면 내가 얼마의 낙찰받아 얼마가 남는 장사가 수익률표에 대입을 하면 딱 나오게끔 시스템 만들어 놓고, 요즘에 엑셀 작업해서 내가 뭐 감정가 얼마, 입찰가 얼마, 융자 얼마 받았을 때 쫙 한 번에 나오는 수익률 표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곳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죠. 시스템을 돌려보면 아, 내가 수익이 얼마다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내가 낙찰받고 난 뒤에 명도가 끝나서 임차인만 들여놓으면 내가 수익이 얼마가 나는 시스템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점유자를, 명도를 내가 언제까지 여유를 줘서, 너무 빠듯하게 하지 말고 여유를 줘서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거리로 나앉으면 거의 거지와 다름이 없는 사람을, 오갈 데도 없는 사람을 물리적인 행동을 가해서, 법적인 행동을 가해서 이 사람을 길바닥으로 나앉게 하는 그런 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죠. 돈 벌자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 사람한테 아픔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말자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투자 수익률 대비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양보를 해주는 거고, 그 이상 뭐 계속 양보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거는 낙찰자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로 나가면 본인이 갈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액의 이사비를 요구하거나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면서 제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다면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되는 것도 낙찰자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직접 응징을 하게 되면 제가 깡패가 되는 것이고, 저를 보고 이제 건달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쉽게 따지면은 뭐 연예인들도 건달 같으신 분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법의 힘을 빌려서 명도를 진행하면 되겠죠. 법의 힘을 빌려서 명도를 진행하면 명도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거니까 이분한테도 저는 최대한 배려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어가야지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투자하고 계획 없는 투자하고 명도도 내가 알아서 진행한다고 사람 협박하고 겁줘서 내보낸다? 근데 그게 참 별탈 없이 진행됐다고 해서 나는 굉장히 경매의 고수야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언젠가 된통 걸립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 해봤고요. 저도 막무가내식 명도 많이 해봤는데 처음에는 몰라요.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이사비 한 푼 안 주고 내보내는 거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굉장히 무거운 이미지로 가서 반협박처럼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 야 내가 말 이렇게 하니까 나갔더라, 무용담처럼 얘기하시는데 좋은 내용 아닙니다. 시스템 안에서 놀아야 돼요. 명도란 것도 체계를 정해놓고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진행돼야 되는 거지, 그게 매번 달라져 가지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명도는 얼마 가지 못해서 분명히 불이익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포인트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딱 두 글자예요. 계획. 계획을 잘 세워야지만 여러분들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분명히 손실로 다가올 것이고 얼마 가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작심삼일처럼
새해 세우는 담배 끊자, 술 끊자처럼 부동산도 딱 끊어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초보자분들 때문에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불이익이 가는 투자를 하거나 혹은 막무가내식 투자를 하실까 봐 좀 두리뭉실하긴 하지만 제가 어떤 과정으로 투자를 해왔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선배 입장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얘기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주말이 이제 뭐 토요일이니까 주말이 앞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사무실 안 나오고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